자,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바로 국뽕입니다. 국뽕. 최근에 많은 분들께서 이 컨텐츠를 요청을 하셨죠. 자, 최근에 우리나라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있는 코드가 있습니다. 바로 국뽕입니다. 오늘은 국뽕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그런 거대한 현상에 대해 가지고 비록 두서없이 휘갈겨 쓴 글입니다만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진지한 고민을 한번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국뽕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거대한 거짓말입니다. 국뽕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민중들의 의식을 병들게 만드는 민중의 아편입니다. 최근 몇 달 내내 우리나라 유튜브를 강타하고 있는 최대 유행은 바로 국뽕 컨텐츠입니다. 국뽕 컨텐츠가 자랑하는 주요 내용들은 대부분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민족이 세계 최고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부러워하고 있다. 일본이 우리한테 벌벌 떨고 있다. 잘못했다고 빌고 있다. 뒤늦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다. 수많은 영상들이 국뽕 컨텐츠라는 이름 하에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늘 이런 범주를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서는 그 누구도 대중들에게 진실을 전달하지 않으며 수치와 팩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바라볼 때 막연히 얕잡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전통적인 서구 열강에 있는 국가들,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들에 대해서는 어떤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나라들도 강력한 나라인 것은 맞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 바로 비이웃에 있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저 일본이라는 나라는 바로 그 영국 또는 프랑스급의 경제 규모의 대한민국 전체 GDP를 합쳐야지만 비슷한 체급이 될 정도로 엄청난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그런 경제 분야의 초강대국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까이 있지만은 잘 모른다는 게 바로 이런 거를 두고 하는 말이죠. 객관적인 지표를 살펴보면 굉장히 경제적인 규모와 영토가 거대한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모르는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어떤 기업과 경제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코스피 코스닥 상장 기업들을 이야기할 때 흔히 삼성전자를 거대하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자, 물론 아시아에서 독보적인 수준으로 위대한 기업으로 거듭난 것은 맞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기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서 그 삼성전자 밑으로 살펴보시면 사정이 조금 달라집니다. 무늬만 2등, 3등 기업일 뿐 다른 기업들의 시가총액 그 체급 차이를 한번 살펴보시면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다른 기업들은 그 기업 규모가 급격하게 작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경제에서 현재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반도체 시장을 빼버리면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10년 전보다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낙관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급격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무늬만 2등, 3등일 뿐.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정이 우리랑 180도 다릅니다. 일본은 1위 기업, 2위 기업 밑으로 내려가도 탄탄한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유를 해드리자면 삼성전자의 95% 크기, 삼성전자의 90% 크기, 삼성전자의 85% 크기.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비등비등한 체급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제2, 제3의 대기업들이 일본 경제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탄탄한 기업들, 제20위, 제30위권의 탄탄한 대기업들이 기라성처럼 일본 경제 전역에 걸쳐가지고 매우 두텁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산업 전반에 걸쳐가지고 경제의 등뼈가 매우 두껍고 탄탄한 나라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일본은 산업 전반에 걸쳐가지고 경제의 등뼈가 매우 두껍고 탄탄한 나라입니다. 저력이 있다는 것이죠. 잔뼈가 굵다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제조업에 필수적인 그런 기계 부품들, 기계들, 그리고 핵심적인 원천 기술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국민들이 국뽕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국민들이 왜 국뽕에 빠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현실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민족적인 자존감이 낮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자존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인들의 평가에 목을 매다는 것입니다. 흰 피부, 금발, 푸른 눈의 그런 서구권 백인들이 오, 한국 음식 맛있어요. 한국 과자 너무 맛있어요. 한국 음료수가 너무 맛있어요. 이런 가벼운 영상 반응 한 번만 보여줘도 수백만 조회수가 나오고 젊은 국민들의 7, 80%가 대학 나온다는 이 나라에서 온 국민들이 온몸을 베베 꼬아대며 오르가즘을 느끼는 것입니다. 민족적 자존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백인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영화 어벤져스가 전 세계에 히트친다고 미국복 맞는 거 보셨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의 헐리우드, 청바지, 코카콜라, 맥도날드를 즐긴다고 해서 그 미국 사람들이 아메리칸 국뽕을 맞으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던가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담담하게 자신들의 그런 문화적인 우위, 그런 경제적인 활약 이런 것들을 담담한 태도로 받아들입니다. 국뽕에 취하지 않아요. 이 차이가 여러분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기본적으로 민족적인 자존감 자체에 거대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존감이 두터운 나라들이기 때문에 남들의 인정을 받는데 목을 매달지 않는 것이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민족적인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남들의 인정에, 타인의 시선에 목을 매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한국은, 우리 대한민국은 아이러니하게도 좌파 진영에 서 있는 사람들이 국뽕, 심지어 전체주의적인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의 일반적인 성향의 보통 국민들은 본인들이 은연중에 영향받고 있는 사상의 뿌리가 어디인지, 본인들이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습한 그런 기본 베이스가 되는 이념과 사상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괴상하게 혼합되어 있는 괴물질 같은 것인지 우리나라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한국 사회를 강타하는 국뽕 열풍의 뿌리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그토록 증오하는 군사정부에서 비롯되었다. 박정희 정부 시절의 유산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전쟁 이후로 1950년대, 60년대 한국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깊은 상처와 패배감 그리고 열등감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인정하기 싫든 말든 구한 말부터 조선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자국민들을 노예로 쓰는 그런 최악의 나라 중 하나였다는 사실은 우리 역사에서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이런 거를 학생들한테 똑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타인을 외국으로 뻗어나가가지고 타민족들을 정복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자국민들의 절반 이상을 노예로 써버린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국가였어요. 굉장히 비인격적인, 비인간적인 국가가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족적으로 뿌리 깊은 패배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해도 안 된다. 우리는 약소국이다. 우리는 조그만한 나라다. 힘없는 나라다. 이런 식의 패배감이 깊게 국민들의 가슴 속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민족적인 패배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아직까지도 이 컴플렉스를 지금도 좀 가지고 있죠. 박정희 정부는 이 침체된 분위기 그리고 뿌리 깊은 민족적 패배감을 없애기 위해서 적절히 국뽕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그런 존재, 이순신 장군의 존재와 어떤 상징적인 요소들을 처음으로 크게 부각시키고 조명한 것이 바로 다름 아닌 박정희 정부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그 활약도나 규모 면에서 굉장히 크게 과장되어 있는 일제시대 독립투쟁사를, 이게 지금 많이 우리나라에서 이 일제시대 독립투쟁사라는 게 굉장히 많이 과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 활약도나 규모 면에서 굉장히 크게 과장되어 있는데, 이 독립투쟁사를 또 굵직굵직하게 학생들에게 가르친 것도 바로 이승만과 박정희라는 대한민국의 초기 정부들이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승만과 박정희가 상당히 강력한 반일주의자를 겉으로 내걸었다는 걸 잘 모릅니다. 이제 좌파적인 개념이 국민들의 기본 베이스로 자리 잡다 보니까 이승만이나 박정희라는 사람을 우리나라의 정치사회 관심이 없는 일반 국민들이 바라볼 때 친일주의자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승만과 박정희는 강력한 반일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중요한, 오늘날의 일반 국민들과 이승만, 박정희 사이에는 똑같은 반일주의자라고 하더라도 거대하고 근본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뭡니까? 그들은 바로 반일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한미일 삼각연대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우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방식은 달랐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저 이중적인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줄 수가 없었어요. 못 배우고 가난했던 국민들, 심지어 스스로 우리는 안 된다라고 시리에 빠져 있는, 패배주의에 빠지고 낙담하고 있었던 우리 국민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깃발이, 이념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때 당시에 비교도 되지 않았던 일본을 잠재적인 경쟁국가, 라이벌로 내세우고 국가적인 자존심의 대척점으로 내세우면서 반일, 국뽕, 국가관, 민족관 같은 그 개념들을 국민들에게 불어 넣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우리도 저들을 배우고 따라갈 수 있다라고.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저들을 배우고 따라가면 된다. 우리도 저들을 언젠가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국민들한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렇듯 한 민족 정신이나 시대상 지난 정부에 있었던 거인들의 삶의 궤적을 쫓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절대로 단순히 이게 무슨 친일파다, 반일주의자다 간단하게 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한 시대의 거인들의 삶의 궤적을 쫓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복합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국민들의 태반이 요즘같이 대학교는커녕 글과 기초 산수조차 제대로 못 되던 시절에 그때 그 시절에 국민들의 태반이 문맹이었던 그때 그 시절에 그 국민들을 대상으로 고상하고 배부른 백분 토론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학문적, 논리적으로 심취하는 그런 선문답을 즐길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상의 라이벌도 상정을 하고 적당히 우리 근현대사를 좀 자부심이 들 만큼 과장과 날조도 적당히 해가면서 뿌리 깊게 박혀있는 민족적인 패배감을 씻어내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최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국뽕도 좀 불어넣고 국민들의 가슴 속에 자부심을 밀어넣었던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불어넣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가난할지라도 우리의 자식들만큼은 배부르게 남 부끄럽지 않게 키우겠다. 라는 그런 자신감을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죠? 이승만, 박정희 시절에는 과거의 그런 거인들은 시리에 빠져있던 국민들에게 어떤 적당한 국뽕을 불어넣으면서도 실제로는 본인들은 한민족의 객관적인 현실에 대해서 그 처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냉철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자주국방 같은 청년들의 가슴 속에 헛바람을 넣기 딱 좋은 그런 달콤한 헛소리는 안 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그래서 그렇게 중요시를 했던 것이고 자존심을 조금 굽히더라도 일본에게 적극적으로 그런 경제, 차관, 돈을 빌리고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내고 행정, 법률, 경영, 기술 등등 사회 전반에 걸친 그런 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쳐가지고 적극적으로 가르침을 청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일본에게 자존심을 조금 굽히더라도 그들에게 배우고 미국과 일본과 연대를 하는 것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도 기꺼이 그 태도에 감복을 하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전쟁 이후의 한국을 자유진영의 파트너로서 받아들였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조그마한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1차 하청업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굴욕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영업력이고 그게 바로 비즈니스입니다. 한 30살이 넘어가는 우리 사회생활하고 계신 남자분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대한민국의 상황인지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바로 이런 기회,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탈 수 있는 기회, 거인의 손을 맞잡을 수 있는 기회를 다들 간절히 바라고 계시죠.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2020년 현재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후손들은 과거 산업화 세대의 그런 위대한 할배 할매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도로 높은 고급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수십 배가 넘는 책과 활자를 접했고 지식들을 주입받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남겼던 위대한 산업화 세대의 할배 할매들이 남겼던 유산을 제대로 계승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머릿속에 담겨있는 이런 화려한 먹물과 활자들은 한두 세대 전에 매우 현명한 판단을 내렸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남긴 위대한 그런 희생과 헌신의 유산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담겨있는 그런 고상한 학문과 활자들은 옛날에 한두 세대 전에 우리에 앞서서 이 한반도 땅에서 굉장히 위대한 선택과 결단을 내렸던 할배 할매들이 남긴 희생과 헌신의 유산입니다. 그들의 주검이 퇴비가 되어가지고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때는 시대적인 필연에 의해서 적절한 반일과 국뽕이 필요했다고 할지라도 지금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뜨거운 감성이 아니라 냉정한 이성입니다. 이성의 목소리에 눈을 뜨셔야 됩니다. 이성을 갖출 만한 사회적인 여건과 역량, 토대가 뒷받침되는 시대가 지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끄럽고 안타깝게도 현 세대는 그 배운 값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단군 일의 최대의 스펙을 자랑한다고는 하지만 기계적으로 암기하고 주입받은 시험 전문용 파편적인 지식에 나열만 있을 뿐 그 소중한 파편의 지식들을 하나의 목걸이로 꿰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꿰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식을 지혜라는 단계로 승화시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민족이 세계 속에서 이기고 살아남고 위대해지는 방법을 국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정부는 국민들의 골수 깊이 뿌리 박혀있던 그 깊은 패배감을 씻어내고 투지를 불어넣기 위해서 국뽕을 적절한 도구로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러나 이제 적당한 도구로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제 외교 관계에서는 달랐죠. 철저히 자유진영 척에 줄을 설 줄 아는 등 그 사람들은 국뽕을 적당한 도구로 활용을 하더라도 냉철한 현실에 눈을 뜨고 있는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오늘날 국뽕 컨텐츠가 찍었다고만 하면 수백만 유튜브 조회수를 찍고 있는 이 처참한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20대, 30대, 40대 그리고 50대에 이르기까지 이제 50대도 별로 많은 나이가 아니게 되어버렸죠. 굉장히 젊은 세대가 50대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2030, 40, 50 인터넷 이용 국민의 상당수가 보여주고 있는 이 촌극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대체 무슨 현상이란 말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현상입니까? 국뽕 컨텐츠만 올렸다고 하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달콤하게 가려주기만 하면 100만 조회수, 200만 조회수를 가볍게 찍어냅니다. 좌파 국민들은 그들이 그토록 증오하던 수십 년 전의 그런 군사정부, 구시대적인 정부들도 어디까지나 도구로서만 인식했던 이 국뽕이라는 것에 깊이 매몰되어 버려가지고 전체주의적인 사고, 민족주의적인 구시대적인 사고에 매몰되고 있습니다. 도구의 주인이 되지를 못하고 도구의 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국뽕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많이 배우신 분들인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참 똑똑하고 많이 배운 세대죠. 하지만 우리가 배웠다면 그 배운 값을 똑바로 해야만 합니다. 산업화 세대의 등골로 우리가 곰탕을 우려 먹었다면 우리가 그 값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배울 만큼 배웠고 그 시대, 옛날 옛적 그때 그 시절에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범국민적인 그런 냉정한 이성과 논리적인 사고, 고상한 사고들, 현실에 기반한 합리적인 사고에 이제 국민 대다수가 눈을 뜰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현실에 눈을 떠야만 됩니다. 우리가 현실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눈을 뜨지 못하고 어리석게 군다면, 냉엄한 국제외교 현실에 눈을 뜨지 못한다면 나타나는 모든 불안 징후와 신호로부터 눈을 감아버리고 그저 우리 민족은 위대해, 그저 우리나라와 우리가 세계 최고야, 모든 일은 다 잘 풀릴 거야, 그런 나쁜 일은 오지 않을 거야, 세계가 우리를 부러워하고 일본이 우리를 부러워한다,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한테 불길한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모든 불안적인 징후로부터 신호로부터 눈을 감아버린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태도에 국민들 대다수가 빠져버린다면 빠져들수록 다시 한번 구한말의 악몽이 반복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근현대사 교과서에서 보셨던, 국사 한국사 교과서에서 보셨던 끔찍했던 19세기 20세기 그렇게 조선 말기의 그런 끔찍했던 구한말의 악몽이 다시 한번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단군 이래에 수천 년 동안 계속해가지고 지긋지긋하게 우리 한반도 민족들을 지배해왔던 그 실패와 패배의 처절한 가난들이 다시 한번 이 땅에서 반복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뽕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진로와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시선에 목매다는 사람들, 남의 평가에 목매다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걸 끊임없이 타인에게 확인받고 싶어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데 목을 매다는 것이죠. 소신이 확고한 사람, 철학이 확고한 사람은 그저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나갈 뿐입니다. 남들의 시선에, 백인들의 반응에,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의 반응에 열광하지 마십시오.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타인의 평가에 목을 매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는 길에 지금 우리나라와 민족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거시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정작 국민 당신들 스스로도 어떤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가슴 한켠에 불안정함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바깥 오프라인에 컴퓨터를 끄고 밖으로 나가면 그 개인의 인생에서 힘들고 불안한 감정을, 경제에 대한 걱정을 느끼기 때문에 끊임없이 타인들의 인정, 외부로부터의 찬양과 확인에 목을 매다는 것입니다. 약을 끊어버린 사람이 그 약에 계속해서 집착하듯이 외부로부터의 인정에 갈증을 느끼면서 자꾸만 거기에 집착을 하고 목을 매단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타인의 인정에 목을 매지 마십시오. 자기 철학과 심지가 깊은 사람은 꿋꿋하게 남들이 어떻든가 말든가 자기 길을 갈 수 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